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헤몰로지,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액 중 적혈구가 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세혈관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동맥 또는 대정맥의 파열과 같이 심한 출혈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출혈의 주요 원인은 외상이 이제 가장 흔한 건데요. 출혈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헤마토마 같은 경우에는 혈종이라고 해서 조직이나 장기 내에 국소적으로 생긴 출혈을 말하고요. 헤모소락스 그러면 혈흉해서 흉곽 내 혈액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헤모페리카디움 하면은 심낭혈증에서 심장막 공간에 혈액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하고, 헤모페리토니움 같은 경우에는 복강 내 출혈해서 복강에 혈액이 축적되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헤마스로시스해서 혈관절증 같은 경우에는 관절 윤활막 내에 출혈이 일어나서 혈액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혈액의 어떤 형태학적 것으로 봐가지고 여러가지 용어가 쓰이게 되는데, 페테키아 해가지고 점상 출혈이 있고요, 풀프라 해서 자색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점막의 표면에 발생하는 작은 점 모양의 출혈인데요. 주로 이제 1에서 2mm 정도의 크기를 점상 출혈, 페테키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mm 이상 1cm 이하를 우리가 펄퓨라해서 자색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cm 이상에서 2cm 사이의 지름을 갖고 있는 피부나 피하 조직에서 발생하는 점상 출혈보다 좀 넓은 반점을 우리가 에키모시스에서 반상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혈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인 그 중요성이 출혈의 양과 손실률에 달려 있습니다. 혈액량의 20% 정도가 빠르게 손실되거나 더 많은 양이 천천히 손실될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날 경우에는 출혈성 쇼크가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인트라셀레브랄 헤몰로지 해서 뇌 내에 발생한 출혈 소견입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뇌막 쪽 주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식도를 보시면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의 사진처럼 뇌 조직 내에 발생한 이런 혈종입니다. 아까 혈종 헤마토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장기 내에 국소적으로 생긴 출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상적으로 혈종은 이렇게 혈액의 덩어리로 관찰이 되게 되고요. 구강 내에서도 혈종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페테키아, 그 다음에 에키모시스, 펄퓨라의 임상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출혈 반점, 이거를 우리가 페테키아라고 얘기하고요. 적어서 한 1에서 한 2cm 크기의 좀 큰 것을 우리가 에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펄퓨라하고 또 에키모시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상 사진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에키모시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피멍 들었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에키모시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